말싸움에서 언성을 높이면 지게 된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신 적은 없으신가요? 대화하다 보면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언성을 높이게 되고 결국 말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말싸움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언쟁에 휘말리게 되면 감정이 앞서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거나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언성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기술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더욱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유혹적인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라. 사회학자 유지 와인스틴과 폴 도이치버거에 따르면 우리라는 단어는 가장 유혹적인 단어라고 한다. 이는 우리라는 단어가 상대와 내가 상호의존적인 관계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것이 좋다. 우리라는 단어는 대화에서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는 힘이 있다.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가 클 때도 우리를 사용하면 관계가 대립적이기보다는 협력적으로 느껴지기 쉽다. 예를 들어, 너 있잖아. 그때 이야기 좀 해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그 이야기 좀 더 해볼까 하고 말하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다. 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너와 나, 즉 상대와 나 사이에 선이 그어지게 된다. 반면 우리라는 표현은 상대와 내가 문제 상황을 함께 해결할 상호의존적인 관계임을 암시한다. 이 미묘한 차이는 상대의 적대심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두 번째, 의견과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의견을 사실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SNS가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는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다.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공정한 대화를 위해 중요한 기술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의견을 사실처럼 느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의견과 사실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대화의 질을 높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다. SNS가 인생의 낭비일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브랜딩과 마케팅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SNS가 현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다. 아무리 일리 있는 말처럼 들려도 그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마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의견을 말할 때는 내 생각에는이라고 운을 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반증을 모색하라. 말다툼을 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가 나처럼 생각하기를 바라며 그래서 상대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대의 저항감만 커진다. 따라서 무작정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상대가 스스로 본인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절친한 친구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의 행동이 납득되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친구가 잘못된 생각을 고쳤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하지만 친구의 믿음은 확고하다. 아무리 설득해도 친구의 믿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구에게 무작정 생각을 바꾸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반증, 모색을 통해 친구의 믿음이 틀릴 수도 있는 상황을 상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땐 생각이 바뀔 것 같아 라고 질문하여 상대방이 본인의 생각이 틀릴 상황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상대가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심지어 예시 상황을 만약 외계인이 나타난다면처럼 비현실적으로 가정해도 상관없다. 그럼에도 상대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완고했던 믿음에 작은 균열이 생길 것이다. 그런 작은 틈이라도 있는 것이 가능성이 아예 닫혀 있을 때보다는 훨씬 설득하기 쉬워진다. 네 번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
말싸움이 시작될 때 감정을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진정성 있게 들어보는 것이 좋다. 이것은 언쟁을 악화시키지 않고 차분한 태도로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방식이다. 감정을 자제하면 논리를 잃지 않고 대화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대화의 초점이 상대방의 말을 이겨야 한다는 데 맞춰지기 쉬운데, 이럴 때 오히려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표현만 남게 된다. 차분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면 상대방도 나의 말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설득력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너는 매사에 너무 소극적이야라고 말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감정적으로 너는 더 심하잖아 라고 대응하면 논점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말싸움으로 흘러가게 된다. 하지만 차분하게 내가 소극적으로 보였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대화는 보다 구체적이고 건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즉,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더 강하게 주장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원리다. 반대로 차분하게 대응하면 상대방의 방어심을 줄여주고 내 말에 더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싸움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고 이기는 비결은 차분한 태도와 논리적인 접근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면 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고 갈등의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할 수 있죠. 또한 상대방에게 공감하듯이 논리적으로 나의 입장을 전달하면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느낌을 주고 마치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대화에 더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말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이겨서 끝내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언제나 차분하게 대화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